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필동 오다라는 프로젝트 총괄 감독을 맡고 또 그리고 오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된 주희현이라고 합니다. 필동 오다 그러면 필동에 누가 다 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맞고요. 필동에 오다 보면 보이는 것들 그리고 필동에 와보면 알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 워크숍은요, 크게 두 순서로 나뉠 텐데요. 먼저는 전시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전시 작가님과 그리고 평론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에서는 우리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서 촬영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필동 오다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필동 오다는 필동이라는 이 지역이 인쇄산업, 소위 말하는 인쇄업이 주업으로 펼쳐져 있는 마을이다 이렇게 알고들 계시는데요. 저희는 사실 인쇄라는 것이 산업 혹은 일이기보다는 사람이고 그리고 문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다, 보다, 듣다, 살다, 남다 이렇게 해서 필동 오다입니다. 어떤 세계가 이어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계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계를 듣고 살고 남게 되는지 그래서 필동 오다라는 측면에서 인쇄의 세계를 예술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중구에 있는 이 필동, 을지로, 충무로 이런 지역에 다양한 산업들과 맞물려 특히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라든지 그리고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무대로서 인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 만나봤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인쇄, 저희가 푸는 거는 휴먼 커넥팅이라고 풀었는데요. 사람 인자에 연결고리 할 때 쇠자로 좀 살짝 바꿔봤습니다. 결국 인쇄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됨을 보여주는 문화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시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잠깐 우리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음악 한번 듣고 가시죠.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인데요. 우리 김인선 싱어송라이터가 불러주는 바람이 부네요. 네, 바람이 좀 쌀쌀하게 부는 그런 시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가사 좀 불러드릴게요. 처음 태어나 이 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모두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봐요. 이런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오프닝 곡으로 듣고 가겠습니다. 바람이 부네요. 춥진 않은가요? 밤 깊어 문득 그대 얼굴이 떠올라 가슴 뛴 그대 미소 떨리던 그 목소리 많은 상처에 얼어붙은 내 마음 감쌌던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산다는 건 신비한 축복 분명한 이유가 있어 세상엔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마주 봐요 처음 태어나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처음 태어나 이별에서 사는 우리 손잡아요 네, 우리 곡이 너무 감수성이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곡이어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남성이 부르는 노래들의 매력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성적인 표현들이 있을 때 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음악 들으시고 음악에 이어서 이렇게 상쾌한 바람이 분 우리 마음속으로 인쇄와 이 미술의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들과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동 오다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선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눈앞에 김이 서렸다 풀렸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코로나19의 시대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기억으로 또 남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에 있어서 이 아픔들의 기억이 또 우리 작가님들에게는 새로운 작품의 세계를 또 구상하는 시점은 아닐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필동 오다 우리 전시 작가님들 좀 모셨는데요. 전시 작가님과 또 평론가님 같이 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들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님들부터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 연장자인 우리 허미정 작가님. 저는 흙을 만지면서 놀고 있는 허미정이고요. 주로 작업은 조형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일단 열심히 흙 만지고 있는 작가 허미정입니다. 흙을 만지고 있다. 네, 소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도 흙을 만지는 작가지만 이번에는 일러스트 작가로 참여하게 된 이이삭입니다. 이이삭 작가님. 네. 오늘 장진정 작가님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 약간의 그 사고가 있는 바람에 네, 큰 사고는 아니지만 그래서 함께 못했는데 아마 우리 영상 속에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 작가들의 그 관점으로 본 작가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들의 세계를 또 제3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평론가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조원규 교수님도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문화하고 사회평론 좀 하고 있고요. 칼럼을 통해서 소통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드라마 콘텐츠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계신데요. 네. 다양하게 요즘 필동에서 또 여기 필동에 있는 방송국을 중심으로 아주 활발한 또 시사 평론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또 그러고 보니 여기 어쨌든 이렇게 필동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작가님들과 또 그리고 작가님이면서 평론가로 활동하시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색하네요. 어색합니다. 네. 오늘 작품에 대해서 먼저 우리 보는 분들이 어떤 작품일까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잠깐 영상으로 작품 설치되는 과정들 한번 보고 그리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작품 설치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죠. 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작품 만들어내시느냐고 많이들 수고하셨는데 일단 작품은 이렇게 어떤 작품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했는데 이 세 분의 조합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근데 협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도예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도예 작가 그러면 정말 혼자서 이렇게 물레를 빚으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도예 작품을 상상하게 되는데 이렇게 콜라보로 같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그런 작품을 좀 많이 하시나요? 처음에는 이게 연결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감정과 감정일 수도 있고, 처음에 그런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제 작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여러 작가들 또는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혼자 막 작업했던 것보다는 이제 같이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 작가님하고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젊으신 우리 작가 선생님까지 합류해서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평소에 우리 허 작가님이 이렇게 도자기인데 도자기 같지 않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예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정형적으로 생각하는 도예의 그 형태가 있는데 그 도예를 죄송합니다. 표현이 약간 이렇게 지렁이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그물망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작품들을 오랫동안 좀 만들어 오셨어요. 이 네. 작품 자체에 어떤 연결성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본인이 작품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이라 그럴까요? 본인이 좀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뭡니까? 처음에는 흔히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연치 않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버려진 저의 자전거에서 거기서 또 다시 생명체들이 집을 짓고 살고, 벌레들이, 그리고 또 버려진 쓰레기 폐지에서 나무 뿌리들이 격렬하게 살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연결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달리지만 사실은 사는 게 죽음, 태어나는 게 이제 죽음의 죽으러 태어나는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작업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이 이 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점점 좀 더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내용도 작업도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좀 흔히들 이제 흙 같지 않은 맞아요. 그런 작업들이 나오는데 사실 흙 작업이 가장 매력적인 게 처음에는 흙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불을 만났을 때 물을 만나서 형상화가 되고 불을 만나서 전혀 다른 소재의 무언가 이렇게 세라믹이 돼서 나오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그게 삶의 이렇게 한 과정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무언가에 이렇게 연결고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흙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그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 좀 뭐 어떤 종교에서는 이게 흙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조물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허 작가님 그 작품 세계를 볼 때마다 아 이건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다른 작품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흙으로 빚어내는 어떤 것들에 이 숨소리 같은 그런 생명력이 들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역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전 테마가 숨소리였어요. 늘 숨을 쉬면서 산다 그래서 그런 숨소리에서 이렇게 좀 관록이 있는 이제 죄송합니다. 관록이 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중견이신 건 사실이니까. 네, 맞아요. 우리 그리고 허미정 작가님은 도예를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또 저희 한국, 또 일본 이렇게 섭렵하면서 도예라는 걸 해오셨는데 이번에 또 참여하시는 우리 이이삭 작가님은 같은 도예인데 굉장히 이 참신하게 신예 작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또 작품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실제 소개하는 게 어떻게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좀 다른 작품들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작품들을 좀 해보셨나요? 이제 한국 와서 부산에서 조금씩 이제 다른 가마들이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 시간을 조금 가지긴 했는데 그렇게 활동까지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전시회를 제대로 한 게 한국에서는 이제 처음이어서 정말 저희 필동이 데뷔 무대가 된 거군요. 네, 감사하죠. 우리 작가님 제가 듣기로는 네. 정말 여러 곳에서 사셨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네. 태어난 곳도 한국이 아니고 네. 그래서 글쎄요 이 들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말이 이제 조금은 다른 언어들이 튀어나와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자막으로는 해석해서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본인이 살아온 과정과 그리고 또 그동안 해왔던 작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제가 이제 살던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제 선교사 자녀로서 이제 영국에서 태어난 것부터 이제 아프가니스탄이랑 키르기스탄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까지 저렇게 필리핀에서도 계셨다 그러셨나요? 네, 필리핀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과정들을 이제 좀 바라볼 시간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저의 그 과거를. 그래서 이제 요즘에 자화상을 이제 많이 집중적으로 만들긴 하는데 도예로 그런 자화상을 만드는 걸로 인해서 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계속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사시면서 사실은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도 바쁜 시간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이 되면서 외부 환경에서 보이는 자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세계에 나는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제 결국 나오게 된 그 모티프가 이제 구름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됐는데 구름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구름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가지게 된 게 그 구름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그 분리와 결합을 계속 겪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듯이 다른 나라들을 거쳐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계속 결합을 하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만 아니라 그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화 그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리와
네,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면서. 겪은 과정을 이제 구름이랑 좀 연관을 시켜서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게 역시 작가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여러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저희 필동 처음에 왔을 때 느낌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필동이라는 곳에 처음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인상, 느낌 어떠셨어요? 이제 심상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심상치 않다. 네, 처음에 어떤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한국을 올 때마다 좀 딱딱한 면들을 계속 이렇게 바라왔었거든요. 근데 필동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좀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계속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좀 뭔가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 사는 곳. 네, 좀 그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동을 더 이렇게 올수록 좀 더 네, 그런 매력을 움직임들이 느꼈고. 계속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필동이라는 것이 정서적인 면하고 어떻게 보면은 동적인 면이 같이 공존하면서 뭐 어느 마을이나 그렇겠지만 사실은 유달리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이번에 주제에 그 담아냈던 인쇄라는 그 특이성이 아닐까. 저도 사실은 이 필동에 처음 와서 그 한국에서 저는 사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종이를 싣고 다니는 성륜 오토바이인 것 같은데 오토바이도 아닌 것이 자동차인가 했더니 자동차도 아닌. 그래서 우리 을지로, 충무로, 필동 일대에 다니는 이 작은 소형 그 운반차죠. 그거를 보면서 아 정말 여기는 뭐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런 느낌을 처음 와서 보시는 분들이 이 동네는 좀 다르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삭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움직임에 대한 연결고리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번 더 묻죠. 우리 허 작가님은 필동 이라는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 인상이요? 네. 약간 공존? 공존. 왜냐하면 옛 것도 그대로 있으면서 또 변해가는 현대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필동에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밸런스만 잘 맞춰서 계속 이대로만 가주면 너무 좋겠다. 이게 현대 문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제 옛 것들을 없애지 않고 잘 공존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출근할 때마다 그 하동마을을 통과해서 여기 있는 이제 신문사와 방송국을 걸치면서 이제 제 공간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거쳐서 현대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 현대 지점에 가장 그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오늘 우리 주원규 교수님이 아니신가 싶어요. 네, 방송국에서 TV에서 종종 뵙게 되는데요. 종종이 아니고 요즘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네, 필동 방송에. 오늘 작가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케치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필동이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가진 게 일단 인쇄를 예술로 한번 표현해 본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작가로 활동하면서 항상 텍스트를 인쇄물로 내놓는 역할을 또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인쇄라는 거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인쇄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인쇄라는 게 활자 매체의 시작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활자 매체라는 게 결국 글이고 사람의 말, 사람의 정신이 연결된다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두 분 작가님께서도 그 공존과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필동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역동성과 공존은 인쇄라는 어떤 매개를 통해서 발생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인쇄와 예술을 결합한 그 전시의 시도는 우리가 볼 때 이 공공미술을 진행하게 될 때에는 한 개인 아티스트의 조금 주체적인 창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근데 요번에 필동의 야외 전시에서는 그 각자의 개인의 주체적인 예술성과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공공성이 역동성이나 연결성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았는가. 이번 전시를 저는 그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평론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만약에 인쇄라는 이 매체가 없었다면 우리 주원규 작가님이 제가 알기로는 책을 거의 뭐 한 8, 90권 정도 지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깨알 자랑이지만. 그런데 사실 그 많은 텍스트들이 이분 안에 있었던 건데 인쇄 매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인쇄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작가님이자 평론가이신 교수님의 그 내면 세계가 밖으로 표현된 것도 또 이번에 이삭 작가님이 일러스트로 참여하신 것처럼 그 자기 안에 있는 세계들을 밖으로 꺼집어내는 그 매개로서 인쇄가 우리한테 정말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말씀 잠깐 하셨지만 개인의 독창성이 같이 함께 우러난 그런 작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 전체 주제와 이제 전체 이 그 전시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던 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게 공공으로 일어나는 부분이었고 인쇄라는 이 주제성을 가졌을 때 어떤 면에서 이 참여하는 작가들이 너무 주제에 얽매이는 것들은 없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떤 주제를 설정해 놓고 지역이라는 것을 조망하면서 예술성을 우리가 풀어낸다고 했을 때 이게 조금 인위적인 작업은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평론가님이 보실 때 이런 활동 이번에 이렇게 필동 오다처럼 한 지역을 한 마을을 예술이라는 것으로 다시 조명하는 이런 작업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필동이라는 지역이 갖는 특성에서의 그 유의미한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필동이 인쇄 문화를 담고 있고 인쇄 문화를 담고 있다는 것은 사람의 소통의 가능성을 가장 유연하고 폭넓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성이 필동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옛것과 그리고 새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떠한 말과 생각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동이라는 장소성, 지역성의 장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탕 자체가 유연함이 있다 보니까 각자의 작가님들이 어떤 의도적인 컨셉에만 맞추지 않고 각자가 갖고 있는 자유롭고 일상적인 생각을 풀어내시는 게 자연스럽게 하나의 컨셉을 이루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철학자 하버마스라는 분을 좀 소환해낼 수 있는데 공론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이나 한 지역이나 공동체는 누구나 와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도시의 모습이다라고 밝히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면서 예술가가 지역사회와 사람들과 일상적인 것과 어떤 괴리감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친화하면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예술적 창작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제가 보는 평론가의 관점에서는 이번 필동 오다의 전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유의미한 가능성을 조금 제시해주고 있진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의미가 좀 컸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세 분 작가님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컨셉에 이렇게 종속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지역 축제고 지역 전시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아마 감독님이 별다른 그 디렉팅을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커넥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일상성, 그리고 우리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 그 다음에 장신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본질성,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었다라는 가능성은 필동이라는 그 지역 공간이 갖고 있는 그런 스페셜함과 잘 연결이 돼서 앞으로도 전 개인적으로도 이 서울시에서 이러한 그 지역 문화가 인위적인 문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시민사회의 공론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시 기획에 좀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그 필동 오다를 사실은 전체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을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은 실제로 인쇄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꺼집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그냥 객관적으로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스케치하듯이 그려보는 그런 부분들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이 지역의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뭐 여기서 오토바이들도 다니긴 하지만 저희들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필동에 이렇게 움직이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마을에서 있는 이런 생명의 어떤 활동들을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작가들은 어떻게 표현을 해내나 그냥 아까 어떻게 보면 감독이 한 게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여기에 살고 함께 있으면서 마치 인쇄소에서 있는 다양한 분들이 자기의 일을 그냥 이렇게 늘 일상의 일처럼 그렇게 반복하듯이 이 작가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동하면서 잠깐 멈추면 어떻게 끄집어내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보면서 이게 뭐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내면에 있는 세계들을 끄집어내서 이 필동이라는 지역성, 뭐든지 즐길 수 있는 필동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과거로부터 첨단 미래까지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지역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이분들의 세계를 통해서 또 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 작가님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작품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요즘 같이 필동에서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만들어내고 흙 만지면서 만들어내고 그냥 이거 엉뚱한 질문이지만 본인이 흙을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또 이 필동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쇄라는 어떤 이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작품들 기본적으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작가에게 있어서 작품이 나온다. 인쇄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쇄쟁이에게서 인쇄물이 나온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을 조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그게 연관성 뭐 이런 거를 일단 떠나서요. 일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모든 생활 그 안에서 예술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필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놀고 그 인쇄라는 무언가 특성성이나 막 이런 것들도 일상에서 여기서는 그런 게 전문성이지만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무언가 특별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난 그 자체가 예술이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연결점이라고. 일상의 예술. 네. 일상 그러면 저는 일단은 밥상이 생각나는데 항상 일상에 우리가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작가님들은 잘 먹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엄마가 매일 차려주는 이 일상의 밥상이 결국은 가장 물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그렇죠.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것처럼 사실 예술가든 또 인쇄를 하시는 분이든 뭐 작가든 사실 그게 일상이 되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본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인데 외부에서 보는 시선들로는 특별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필동이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역사의 기록을 온 마을 공동체가 남기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필동 오다도 조금은 입체적인 기록, 지금 이제 디지털 기록 시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예술뿐만 아니라 그리고 음악으로도 그리고 이 인쇄라는 매체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띄워버리면 아까 구름을 얘기하셨는데 구름을 보면서 우리는 비가 올래나 또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을 전체가 기록의 유산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데 우리 주흥규 평론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감독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이 됐고요. 이 기록한다라는 게 사실은 살아있음의 그 현재를 느끼는 숨쉬는 행동과 같은 것 같아요. 허 작가님께서 아까 정유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숨쉰다. 그리고 숨쉬고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기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록의 본질을 오늘 좀 이 필동 오다라는 기획을 통해서 한번 좀 새롭게
재해석해보고 환기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우리가 구름을 볼 때 하늘에 아까 이삭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하늘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때도 있지만 정말 구름이 저렇게 흐르는 모습처럼 나의 생각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희노애락도 흐를 수 있겠구나라는 유연성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갖는 전 특별함은 그렇게 일상에서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기록의 유산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좋은 기획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이렇게 좋은 기획이었다 하니까 이제 자화자찬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희 이번에 주제를 하면서 제가 필동 오다를 이제 필동으로 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필동 5개의 다로 풀었습니다. 포스터에 보시는 것처럼 있다, 보다, 듣다, 살다, 남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여기에 또 맞춰서 컬럼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작가는 아무 제목이나 붙어도 글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본인이 쓰신 뭐 컬럼도 괜찮고 이 5가지 있다. 제가 볼 때는 필동에는 이 오다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조금 그 개인적인 컬럼 쓰셨는데 네. 본인의 개인적인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던 있다, 보다, 듣다, 살다, 남다. 이 얘기 잠깐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이 이 키워드를 짚어주시니까 제가 3년 정도 이 필동에서 글 쓰는 작업실도 이 스튜디오도 이 필동에 있고요. 작업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새롭게 좀 다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이를 이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듣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남아있다라는 게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좀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매일을 새롭게 남게 해주는 게 필동의 매력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번 기획을 통해서 작가님들과 제 작품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배우고 듣고 보게 되는 좀 풍요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회고해 봅니다. 역시 작가님이라서 참 말씀을 잘하시네요. 제가 그렇게 갑자기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 인쇄와 예술 어찌 보면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전시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풀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2번째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눌 다큐멘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살다 남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얘기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상으로밖에 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 전시는 지금 12일부터 그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 나가는 이 날짜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또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필동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하면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는 좀 돋보기를 보듯이 이 주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기는 한데 작가님에게 이 필동에서의 전시 본인이 이번에 참여하면서의 그런 의미 또 이 필동을 다시 보면서 생각나는 부분들 혹시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인쇄라는 매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것이 또 주는 또 영감 같은 게 또 있었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돌 하나 던져준다는 느낌? 그 느낌을 받아서 저는 되게 좀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돌 던짐이 자극이 되었다라는 게 원래 돌 맞으면 이게 좀 아프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물에다가 그렇죠. 돌을 하나 맞아요. 던져서 새로운 파장이 생기듯이 그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삭 작가님은 원래는 조형을 하시다가 이번에 일러스트 본인의 조형을 프린트물로 옮기는 일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아마 자기의 작품을 인쇄물로 꺼집어내는 작업이었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좀 여러 가지로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이제 그 인쇄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기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이랑 인쇄랑 오히려 너무 가까운 게 우리도 결국에는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를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인쇄라는 단어가 뭔지 또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원래 도예를 하다가 그걸 이제 일러스트로 같이 조합을 연결을 해서 그 저의 그
첫 번째 자화상이었는데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네, 프린트가 된 게 나왔던. 그걸 또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얘기로는 그냥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었지만 그 자화상이라는 도예 작품에 아까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도예 작품의 이면에 있는 구름은 볼 수 없는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조형 작품으로 봤을 때는 구름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뜬구름 같았는데 이게 일러스트로 나오면서 이 이삭 작가님이 그린 자화상 안에 이 도예가 생각하고 있는 건 바로 이 구름이었구나 라는 게 사실 새롭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인쇄 기록이라는 장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색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아마 조금 더 확장성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예에서 또 일러스트라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허미정 작가님 작품이 어떻게 보면 좀 뿌리 같기도 하고 네. 무슨 뭐 이렇게 엉겨 있는 핏줄 같기도 하고 어떤 형상입니까? 이번에는 약간 모세혈관을 약간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인 듯 아닌 듯 뿌리 같은 형태. 그래서 혈관이라면 피가 흐르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걸러주기도 하고 이동 통로가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사람의 감정들을 그쪽으로 좀 표현을 해서 장 선생님 작품과 조화롭게 좀 이렇게 연결되면서 서로 이렇게 주는 영향 같은 거. 정 선생님의 소재는 뼈입니다. 네. 그 설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지? 저도 처음엔 플라스틱인가 했는데 실제 소의 뼈를 가지고 갈비탕집에서 공수를 해서 뼈를 닦고 갈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뼈와 혈관. 네, 거기에 인쇄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의 일러스트. 근데 각자가 각자의 개성 아까쯤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주는 압박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전시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일러스트에 그려져 있는 톱니바퀴 같은 인쇄 부품들이었죠. 사실 인쇄기의 일부들을 또 작품에 이렇게 우려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인쇄기를 보면서 인쇄기와 혈관과 뼈와 사람의 모습과 이게 이렇게 조화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쇄기라는 거를 우리가 의식은 안 하잖아요. 저희는 입력을 하면 출력이 되는 그 상태로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신체의 맞아요. 움직임과 이 물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쇄 매체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렇게 안에서 잉크가 혈관을 타고 흐르듯이 관을 타고 흐를 것이고 거기에서 또 찍혀서 나오는 물리적인 활동들이 있고 맞물려서 돌아가는 뼈와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우리 주홍규 작가님이 보시는 이제 미술 평론의 입장에서 좀 총평이라 그럴까요? 이제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수가 아니고 이거는 평가가 아니고 인쇄 특히 제가 이제 주홍규 교수님을 이번 평론으로 좀 모셨던 이유는 미술 자체에 대해서 평론하실 분들은 많지만 특히 우리가 인쇄라는 주제, 기록이라는 주제를 가졌을 때에 정말 이분처럼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셨던 건데 기록자의 입장에서 기록이라는 주제로 인쇄라는 주제로 이렇게 작품을 보시면서 하는 총평이라 할까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되게 신선한 사실은 기획이었고 좀 새로운 도전을 받은 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활자 매체나 인쇄가 갖고 있는 특징이 행간의 상징성이 있거든요. 글자와 글자 사이, 의미와 의미 사이, 대화와 대화 사이에 남겨진 여운들을 음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게 인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필동이라는 지역이 단지 인쇄 사업이 발달돼서 필동으로 특화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과 글자와 문자의 행간,
그 사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좀 틈을 제공해주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장소가 하나의 전시장이 되었고 그 전시장이라는 놀이터에서 좀 세 분 작가님이 마음껏 뛰놀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래서 좀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공미술의 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필동만이 아니라 그런 만약에 영등포, 뭐 강남 그리고 강북의 지역들 안에서도 그 지역들만이 갖고 있는 그 다양함 속에 있는 보편적 플랫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플랫폼 속에서 사이의 여운을 잇는 그러한 예술 행위가 조금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까지도 한번 바라봅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번 작가님들의 그런 생각과 또 그동안의 자기 세계라는 거를 필동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주시는 이런 게 없었다면, 우리의 인쇄라, 이 마을의 이런 모습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나? 하는 거를 새롭게 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여기에 인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가서 만났는데, 아까 작가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손소리를 하면서 우리 하는 게 없어, 그냥 다 먹고 사는 거지. 뭘 인쇄가 무슨 이러면서 전부 다 그냥 본인이 하는 영역에서의 배달을 하시는 분은 배달을, 종이를 자르시는 분은 계속 종이만을 자르고, 또 인쇄 프린트를 하시는 분은 기계를 조작하는 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유기적인 우리의 몸의 생리를 생각할 때도 아마 제 이 눈은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깜빡이는 거지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깜빡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의 뭐 발톱 하나 사실 빠지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발톱은 아마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 필동에 있는 인쇄 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일상 속에서 그저 늘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냥 움직이고 있다. 이건 뭐 그냥 계속 마지못해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얼마나 이 마을을 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표현해주는 이들이 저는 이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작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유의미한 일을 참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의 세계가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공미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 지역에 있는 이야기를 풀어내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뭐 소감이 됐든 아니면 바라는 마음이 됐든 이번 필동 오다를 하면서 남기고 싶은 자기만의 기록의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음표요. 물음표. 네. 어떤 물음표? 살면서 무언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언가 새로운 거나 무언가 자기 마음에 물음표를 줄 수 있는 게 있는 삶이 되게 감사한 삶이고 즐길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작품 또는 이런 기획들이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하는 물음표 하나를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네요. 임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을 보면서 뭐지? 이렇게 묻는 그런 물음표. 좋네요. 그 물음표로부터 사실은 굳이 답이 아니어도 저는 물음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의미다라는 생각인데.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삭 작가님은 어떻게?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답을 제공하는 것보다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으로 통해서도 결국에 미래에서도 계속 더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계속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네요. 우리 평론가님도 더 말씀. 저는 이번에 이제 작가의 마음이라기보단 참여자와 예술작품 향유자의 입장에서는 이 필동 오다라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일회성 이벤트나
그냥 시행하고 머무는 게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일상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반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러한 유의미한 작품들 보면서 새롭게 해석하고 환기하고 느끼는 그 예술 향유가 좀 일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다들 의미 있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침에 오늘 이렇게 스쳐 나오면서 그런 문구를 하나 봤어요. 변화의 시대 속에서 변화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 아마 연주자가 한 얘기인가 봐요. 연주를 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계속 변하고 이러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해오던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 표현이라는 게 아마 예술가로서는 좀 위험한 시도다. 저는 가장 일상적인 것이 왜냐하면 이 일상을 늘 살고 계시는 우리 인쇄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필동의 이 인쇄산업은 이제 저무는 산업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게 저물기보다는 새롭게 변화될 텐데 이런 변화의 시기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기의 일상 속에 기계의 연주를 계속 하고 계시는 숨을 쉬고 계시는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일 수 있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지속되고 생명력을 이어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의 이런 바라봄 그리고 표현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입을 막고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려진 시대라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너무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에 숨겨져 있는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풀어내는 작가님들로 또 풀어서 이야기하는 우리 여기도 작가님이시네요. 글로 우리 시대를 기록해 나가는 이들로서의 활약을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전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널리 알리셔서 우리 필동 5다의 전시가 의미 있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들의 세계를 듣다 보니까 미술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또 마을의 이야기, 인쇄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또 새로운 생각에 열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주홍규 평론가님의 이야기도 참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담아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노래 한 곡 더 듣도록 하죠. 오프닝 곡을 불러줬던 우리 김인선 가수라고 해야 되겠죠. 싱어송라이터의 자작곡인데요.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공든탑이라는 음악인데 공든탑이 무너지나? 이렇게 오해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가사를 보니까 힘껏 쌓고 힘껏 무너져도 우리라는 믿음이 견고히 새겨진 사랑의 질주에서 단 하나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갈 수 있네. 오늘 필동 5다라는 주제니까 필동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지속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로 듣고 싶습니다. 음악 듣고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의 사이에서 기쁨이 샘솟는다. 우리의 시간에서 영원히 샘솟는다. 최초의 호흡에서 마지막 숨결까지 처음의 만남에서
지금의 맺음까지 힘껏 쌓고 힘껏 무너져도 우리라는 믿음이 견고히 새겨진 사랑의 질주에서 단 하나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갈 수 있네. 어제의 자리에서 맞잡은 시작까지 찬란히 빛내던 자리에서 서로의 오롯한 등불이 될 때까지 힘껏 참고 힘껏 포기해도 우리라는 마음이 단단히 쥐어진 사랑의 손길에서 단 하나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갈 수 있네. 힘껏 밟고 힘껏 어두워도 우리라는 소망이 정갈이 포개진 사랑의 약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으로 넘치도록 갈 수 있네. 넘치도록 살 수 있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곡 잘 들으셨죠? 싱어송라이터 우리 김인선 가수께서 어떻게 보면 좀 필동의 이 정서와 어울리는 자작곡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잘 들었고요. 이번 두 번째 2부 순서에서는 이제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동 오다의 우리 전체적인 그 기획이 인쇄와 예술이라는 부분인데요. 부분에서 우리가 특별히 크게는 전시 영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를 이번에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다큐멘터리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우리 촬영 감독 최병인 감독님하고 그리고 일부에서도 평론으로 수고해 주셨던 주원규 교수님 계속 이어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셔야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잠깐 우리 두 분 소개하기 전에 영상 다큐멘터리 보고 그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8살 때 제가 왔으니까 필동에 그럼 지금 필동에 몇 년째 살고 계신 거예요? 68년
제가 1987년 광고사진 스튜디오를 창업을 했습니다. 필 스튜디오입니다. 87년도에 처음 오셨으면 지금 32년째, 32년, 33년. 한 2년 좀 덜 된 것 같아요. 필동에 처음 와본 지는. 필동은 아무래도 그렇게 재개발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 옛날 느낌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골목골목을 그릴 때 뭔가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들이 그릴 때 되게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조은별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야기 그림을 그리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진 작가 이진호입니다. 중구 충무로는 사진의 메카였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광고사진을 좀 찍어 그러면 충무로에 있었습니다. 그때. 난 이수경. 개성에서 피난 나왔죠. 피난 나와서 강화도에 있다가 강화도에서 이제 필동으로 온 거죠. 골목도 그대로고 옛날에 그 개천이었던 걸 복개 공사를 해서 도로가 됐다는 거 그거고 뭐 지금 대한극장이 옛날 대한극장은 없어요. 다 허물고 지금 그래도 70mm 극장 하면 대한극장이었었는데 제일 좋았죠. 대한극장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거 그리신 거예요? 이 글씨 이거만 그렸어요. 쫄병이 그릴 게 없었어. 그림 미술부에 있었어요. 미술부에 있었는데 뭐 거기서 뭐 쫄병 노릇도 하고 오야지 노릇도 하고 그 당시에 한 게 많아요. 뭐 빨간 마우라도 있고 뭐 미호도 다시 한 번도 있고 로마 제국의 멸망 아르베 로렌스 뭐 피터팬 그런 것 때는 난 어렸을 때 피터팬 했을 때는 내가 손 안 떨리다 그러면 그림 그려달라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아. 줄 서서 진짜. 손 모습, 웅그린 모습, 핀 뭐 이런 서 이건 여자들 포즈. 채은이 얼굴 그리기 쉬웠어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림을 뭐 이런 걸 보고서 쉬웠다 그러는 거 사람들 보면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거. 모든 게 다 어렵지. 제일 쉬운 게 머리카락 그리기가 제일 쉬웠겠지. 시커멓게 칠하면 되니까. 네네네네. 자, 한 번 더. 실사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 실사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다들 다른 직업을 택했었다고. 도안을 하고 적었는 대로 직장을 옮겨서 30년 동안인가 20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마크가 곰돌이 이거 롯데자이언트 금성 야 옛날에 금성이었어. 금성 LG가 응? MBC 청룡 320표도 30퍼즈 너무 예뻐요. 이쁘면 모래 꽁지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꽁지했어 야구 1등한 거는 MBC 청룡 얘가 MBC 그때 당시에는 MBC 청룡이었었지. 요새는 쌍둥이라고 그러지 얘들. 네. 그림 간판이 더 좋으신 것 같으세요? 실사 간판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림 간판이 난 좋지. 실사는 사진만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컴퓨터가 하는 거지 사람은 그건 실사는 정확하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손으로 사람 손으로 일일이 고생을 해서 이렇게 그리면은 내 보람을 느끼고 좋지. 그 뭐 컴퓨터가 해주는 걸 보고 내가 뭐 좋아할 리가 있겠어? 네, 양말도 벗고 바지 양복도 안 이렇게 좀 걷어들여 좀 이렇게. 네. 예전에 그 간판 더울 때 그릴 생각하세요. 자, 그대로 계세요. 좋았습니다. 네.
그림은 그거를 지금 그렸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현재성이 항상 포함이 돼요. 찍히면 바로 박제가 되니까. 그 순간. 네, 순간. 그 타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네네. 7인데 그래도 그냥 분위기만 내는 거예요, 제가. 자기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또 피사체가 보여주는 이미지하고가 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감정적인 어떤 고차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필 사진은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죠. 시선. 오켓의 눈빛은 집중이 돼 있고 오켓의 눈빛이 아닌 것은 집중이 돼 있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네. 네, 한 번 더.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셨죠? 아니, 괜찮으셨어요? 네. 역시 뭐 노장답게 열심히 잘 해주셨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 신발 갖다 드릴게요.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찍기 원하는 피사체들은 예전부터 또 오래도록 또 장인들의 손을 거쳤던 그런 유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들, 그래서 뭐 조각장이라든가 채상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화초장이라든가 좋은 거 잘 만들고 최고의 것은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고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부분들은 시간이 가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촬영을 하는 것을 제가 좋아합니다. 충무로에 있는 광고사진 스튜디오나 기획실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들은 전부 다 아날로그 시스템이었거든요. 지금은 다 CTP라고 컴퓨터로 판이 제작이 되면서 이제 재판실하는 부분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재판 과정이 사라졌어요. 그것이 컴퓨터화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튜디오가 이제 많이 없어지고 또 인쇄소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이제 그 활성화 수 있는 동력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쓰는 저 4호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여기만 맞고 뒤에는 안. 아무래도 표정이나 눈빛, 그리고 그 사진 작가님 작업실에 있는 뒤에 붙은 사진들이나 그리고 뒤에 그런 카메라들이나 그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베테랑 같은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뭔가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뭔가 이런 느낌을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코스튬을 따로 기르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코스튬은 기른 지가 한 20년 됐는데요. 수염을 안 깎았는데 아들이 코스튬 기르는 게 너무 괜찮다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그림을 그리니까 먼저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인상 깊은 그런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를 생각하면서 구상을 하고 그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따로 밑그림은 안 그리고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 바로 그냥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 보고 싶다.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하게 된 계기도 할아버지 카메라를 유품으로 엄마가 발견하고 그리고 그거에 담긴 이야기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걸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인물이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좀 더 진짜 이분이 나의 친할머니다 아니면 진짜 이분이 내 외할머니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내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브러쉬나 이런 것도 진짜 뭐 색연필이나 크레파스 같은 느낌으로 최대한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 인물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에서도
너무 사실적으로 그리기보다는 좀 동화적인 느낌을 주려고 저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제 아이패드나 뭐 이렇게 디지털로 그릴 때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실물 크기로 봤을 때 어떨지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쇄돼서 딱 이게 나오면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걸 그때서야 딱 아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릴 때는 잘 모르고 그리니까. 여기 작가들 확대가 좀 제가 아무래도 손그림 같은 느낌을 많이 내려고 뭐 브러쉬도 그런 뭐 색연필 브러쉬나 그런 크레파스 브러쉬 같은 거를 써가면서 하니까 실물로 나왔을 때도 좀 더 그런 느낌이 부각되도록 그 인쇄하시는 분한테 좀 더 도화지 같은 그런 종이에다 인쇄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필동을 떠나본 적이 없으신 김영미 할머니도 그렸고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일사 사장님도 그렸고 그 문화사업가로 활동 중이신 김복규 회장님도 그렸고 저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찍어놓고 데이터화된 사진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사진이잖아요. 그야말로 쓰레기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선별이 돼서 작가가 리터칭을 해서 그것이 어떤 프레임이나 도록으로 탄생이 됐을 때 그것이 비로소 사진으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은 인쇄돼서 작품집으로 나올 때 그때 그것이 진정 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필동이나 이 충무로 일대가 인쇄 메카였었는데 지금은 그 소규모 그 사업하신 분이 많이 떠나셨어요. 자리를 옮기시고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현 지금 이제 이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대기업이 다 잠식을 해버린 상태니까 버티기가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나서 이 거리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는 저희 회사에서 기계를 AS하는 사람인데 제가 AS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인쇄하는데 최대한 빨리 인쇄물이 나온다는 것은 저한테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고 필동은 나에게 생활타전인데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아마 몇 년 남은 것 같지 않은데 다 이제 인쇄소는 변두리에 나갈 것 같고 아마 여기 도시 한복판이니까 좀 그것이 걱정되고 그럽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좋고 정이 많이 들었어요. 네, 두 번째 시간 영상 보니까 사실 저는 영상 처음 이제 기획하고 그리고 촬영하는 현장들 그리고 실제로 출연하시는 분들 같이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역시 영상의 힘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딱 정돈된 거를 보니까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라는 부분을 영상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두 분 영상하고 이 관련성이 깊은
두 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최병인 감독님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런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일단은 뉴미디어 영상 제작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뉴미디어 영상 제작자. 네. 굉장히 네. 신선한 얘기인데요. 뭐 네. 저런 겁니다. 뭐 좀 첨단 기술 쪽에 관련된 영상들, 네. 고화질 TV에서 요구하는 영상들, 네. 아니면 360도 VR 영상들, 뭐 이런 쪽에서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미디어 아티스트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전까지는 뭐 광고 영상, 홍보 영상 이런 쪽 파트에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무슨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그 먹고 살기 위해라는 그런 핑계에 따라 상업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예, 그런 거에 계속 이렇게 얽매이다 보니까 네. 그런 일을 이제 한참 하다가 그 좀 먼 길을 돌아서 이제는 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풀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 그리고 다큐멘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우리 필동의 자랑스러운 작가이십니다. 필동에 오셔서 네. 디 그리고 디 그 전체를 정부 영상 팀그룹. 그죠? 그 젊은이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세요. 그죠? 네, 제가 보니까 제 주변은 다 점점. 네, 그래서 이 영상계에서 보통 글쎄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필동 저는 그 최 감독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필동 컨셉이다. 이 필동이라는 데가 굉장히 오래된 그 관록과 또 완전히 그 새로운 모습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하시면서 좋은 점 혹시 나쁜 점도? 일단은 좋죠. 좋은데 작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사실 커피숍에 가면 라떼만 시킵니다. 예. 결국은 뭐 그거 시키면 사실 결심을 하죠. 절대 라떼는 얘기는 하지 말자. 예.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좀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환경이 틀린데. 그렇죠. 다른데. 그 라떼 얘기하면서 뭐 그러면서 꾹 참고 이제 라떼 마시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실 젊은이들이 이제 옛날과 다른 환경, 계속 변하는 환경 그리고 이미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젊은 분들은 노하우를 이제부터 익혀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막막한 거지. 그래서 그냥 노하우만 알려주려고 합니다. 네, 노하우만.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제일 얘기 어려운 말고 건데. 예, 그냥 요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로 노하우만 알려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또 이번에 우리 작품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그러면 또 빠질 수 없는 또 분야죠, 작가님. 우리 평론가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에게 사실 뭐 지금 드라마 또 영화 이런 시나리오 쪽으로도 많이 작품 활동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상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봤는데 뭐 이미 영상 이렇게 보셨겠지만 영상이라는 거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제 그 예술로 표현되는 기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또 한편 이 영상으로 남는 이 기록, 특히 다큐멘터리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큐멘터리, 영상 이런 부분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경험인 것 같아요. 매번 볼 때마다 이제 저도 평론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드라마 대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글이 그러니까 인쇄의 개념이 어떻게 또 이렇게 영상화가 되니까 뉴미디어라고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미디어가 돼서 제 눈에 이렇게 선연히 보여지니까 그 느낌이 더 입체적이고 되게 신선하고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니까 저도 이제 필동에서 3년 넘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게 내가 알고 있는 곳인데 내가 걸어왔던 곳인데 그죠. 실제로 봤던 곳이 이렇게 하나의 픽스된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그 느낌의 새로움과 또 하나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아까 최 감독님 말씀처럼 그 노하우가 갖고 있는 힘이 그런 게 아닐까.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다큐멘터리 감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라떼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은 그 라떼의 시절부터 여기는 글로 어떤 기록을 해내는 그리고 그 글이 또 비주얼로 나타나는 움직임의 글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또 이전 세대부터 하고 계셨던 그래서 사실 저는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통의 언어들이 정말 다양하구나.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게 인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2차적으로도 이 사람 안에 있던 게 어떻게 글로 이렇게 표현되지? 이랬는데 또 글로 표현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영상으로 드러나지? 이 계속해서 차원 이동이 된다는 느낌이 들면서요.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화, 예술 이런 소통의 언어들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그리고 다음 세대는 도대체 어떤 걸로 소통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동 오다의 다큐 이야기했는데 이미 영상 보셨으니까 간략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인쇄를 중심으로 인쇄라는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은 우리 최 감독님보다 조금 더 앞선 라떼 시절을 사셨던 이수경 할아버지 간판 화가라고 우리는 부르죠. 본인은 화가는 무슨 화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쇄의 등장과 함께 사실은 간판 화가라는 어떤 직종은 우리에게서 이제 사라졌는데 그 맞물리는 시점에 계셨던 분 그리고 30여 년 광고를 찍으시면서 늘 인쇄물을 통해서 자기의 작품을 표현해내시는 광고 작가 우리 이진호 작가님 그리고 참 젊은 세대답지 않아요. 20대 젊은 작가인데 저희 필동에 와서는 이 필동의 레트로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야기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조은별 작가님 그리고 이것이 인쇄소에서 출력되는 과정까지 자 이렇게 담아내시면서 그냥 이 이야기를 그 촬영 카메라라는 걸로 계속해서 지켜보시잖아요. 관찰하시잖아요. 네. 뭐 주제없이 딱 이 과정 전체 작품 하시면서 들었던 생각 소회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또 아마 카메라에만 집중하고 계셔서 뭘 생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니 카메라에 집중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자가 제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담아야 될까 결국은 촬영이라는 거 편집이라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획한다는 거 그것이 다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 이야기가 가진 힘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촬영 감독이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필동과 인쇄사 근데 인쇄라는 개념이 강조하시다시피 사람 인자에다가 연쇄된 사람이 이어진다 그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가다 보니까 저 역시도 촬영을 그런 식의 컨셉에 맞춰서 사람을 또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을 잘 관찰하셨네요. 사람이라는 건 이제 환경하고 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필동이라는 환경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경도 잘 당기고 이야기를 하는 인물도 잘 당기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 일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고해상도를 추구해서 좋은 화질 4K 23.98 그런 저희는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렌즈도 뭐 굉장히 큰 뭐 필터 구경을 쓰는 한 100mm 정도 된 필터 구경을 쓰는 그 프라임 렌즈, 단렌즈 이런 거 써가지고 일단 그 사람이 그 환경, 자기가 일하고 있는 환경을
어떤 자기가 대하고 있는 환경이 잘 드러날 수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술적인 준비를 했죠. 저는 이 감독님 얘기 들으면서 그 언뜻 저게 떠올랐어요.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라딘의 마술 램프로 그 큰 거인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그 인물을 중심으로 쫙 펼쳐져 있는 환경.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아마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감독님에게는 그 작가가 쓰고 있는 뭐 펜,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스쳐서 그냥 지나가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카메라에 담는 것은 그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그 상황, 그러죠. 그리고 액션, 그쵸. 그리고 그 액션의 디테일,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촬영하면서 카메라를 전체적인 모습을 담는 카메라 한 대를 고정을 그게 이제 중심을 잡고 그 주변에 2대의 카메라를 더 둬서 어떤 그런 한 카메라는 액션을 위주로 그리고 한 카메라는 디테일을 위주로 해가지고 카메라 3대가 기본적으로 인터뷰할 때 돌아가면서 그리고 너무 지금 뭐 인터뷰 같지 않게끔 자연스러움을 또 해야 되니까 다큐를 하는 게 또 너무 이게 그래서 짜여진 것 같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이 너무 두드러지지 않게끔 어떤 그 환경하고 인물하고 좀 이야기에 섞일 수 있게 하고자 했는데 충분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뭐 말할 나위가 없다. 근데 정말 그 램프에 담듯이 우리는 눈이 2개밖에 없는데 렌즈를 다지고 그 환경과 인물과 심지어는 그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을 렌즈에 담아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상의 힘이구나라는 생각 새롭게 하고요. 그렇게 빨려 들어갔던 게 다시 우리에게 나올 때에는 사실 그분들도 이야기하는 중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었나? 이런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니까 이게 휴먼 스토리는 뭐 익숙할 것 같은데 이게 영상에 담긴 이야기 뭐 총평이라 그러면 하지만 그냥 느낌? 네. 지금 감독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왜 이 다큐를 이번에 경직되지 않게 받는가가 좀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3명의 지금 인터뷰어라고 할 수 있는 3분이 시대나 나이나 성별과 연령이 다 다른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을까? 그건 아무래도 지금 감독님 말씀하셨던 상황과 액션을 적절히 녹아내셨던 게 아닌가. 시간을 담아내시려고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감동을 준 것 같아서 상당히 유쾌하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성찰의 지점을 동시에 주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문명비칸가의 책 제목이 하나 떠올랐어요. 오래된 미래라는 책 제목이 떠올랐는데 그 책의 내용은 좀 비판적이었지만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미래는 과거에게, 과거는 미래에게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뉴 미디어가 하나로 녹아내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이수경 선생님이 전달해 주시는 노하우가 우리 박은별 최로운 작가님에게 좋은별 그 작가님에게 전달이 되고 그 중간을 이렇게 이진호라는 선생님께서 계속 이어가면서 이게 또 필동이 갖고 있는 장소성이 고립된 장소성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장소성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글을 쓴다는 게 조금 더 새롭고 자부심까지 느껴지게 된 감상평이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루면서는요, 이 필동의 인쇄라는 걸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냥 말없이 인쇄의 일상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쭉 나오시잖아요. 그냥 그분들을 다이렉트로 카메라를 들고 이분들의 일상을 찍을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담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그려졌을 때 그분들이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는 내면보다는 외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인쇄라는 역사성 속에서 어떻게 필동이 엮여져 왔는가를 좀 고민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 감독님과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신랄하게 고민도 하고 이랬었는데
결국은 인쇄라는 그 역사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수경 할아버지는 소문만 듣고 있다가 저희가 이분이 인쇄가 맞나? 근데 사실은 인쇄 뭐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있었듯이 이 인쇄라는 게 막 활성화되기 직전의 세대로서의 그 세대에 앞서서 뭔가를 해냈던 분도 있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수경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좀 단서가 됐었고요. 그 단서를 엮어서 또 30년이라는 한 일을 사실 30년 정도 했다라는 건 보통의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있었던 작가님, 그리고 막 신예로 이렇게 와서 필동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는 사람의 연결. 그래서 그렇게 묻고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필동에서 인쇄라는 그 연결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최 감독님도 사실은 뭐 영상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가 그리고 영상 미디어라는 걸로 담아내시지만 필동에 지금 오신 지 좀 되셨어요. 필동 그냥 개인적인 동네에 대한 느낌 얘기하신다면? 동네요? 네. 저는 이 동네 너무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 예, 네. 사실 이 골목들을 제가 90년대 초반에 좀 다녔어요. 네. 왜 다니신 거죠 그때는? 네, 그때는 이제 그 촬영 조수로 그때는 촬영 감독이라는 말이 없었고요. 기사님이라고 했어요. 촬영 사진기사. 예, 네. 사진기사, 운전기사 뭐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러네요, 감독님. 예, 예.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TV 주말의 명화 뭐 이런 데서 뭐 토요극장 뭐 이런 데서 봤던 외화들을 보면 너무 화면이 막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봤던 게 무슨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 예, 그때 그 82년작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뭐 아라비아 로렌스. 아라비아 로렌스 아까 그 수경 네네. 그 할아버지도 얘기하셨는데 네. 간판 그렸다고. 제가 그 대학극장이 폐관한다고 네. 마지막으로 상영한 게 아마 아라비아 로렌스인 것 같은데 70mm로 아라비아 로렌스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봤죠. 와, 역사의 예. 또 한 증인이셨겠네요. 그냥 뭐 이 거대한 스크린이 점점 그 멀티플렉싱에서 맞아요. 작은 스크린으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이 단관의 종말을 이제 쭉 지켜보면서 대한극장이 없어지면 이제 그 우리나라 단관 시대는 거의 종말이다. 70mm도 없어진다. 그래서 영화를 받고 그 바로 다음 해인가에 아이맥스가 또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영상의 이 사진 중에 영상 역사의 사진이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그 필름 상영으로 예, 아라비아 로렌스를 70mm로 본 그런 기억이 있고요. 예,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실 제 인생과 필동이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네, 충무로는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도 강남을 갔었습니다. 충무로에 있던 영상하는 사람들, 영화하는 사람들, 사진하는 사람들 다 강남으로 가죠. 네. 네. 강남. 네. 이게 강남으로 가서 강남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또 그 영역을 맛봤겠죠. 뭐 돈도 벌고 또 까먹기도 하고 뭐 이제 작당을 하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그런 과정 후에 다시 여기를 오게 됐는데 강남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남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네. 그 좋은 말 정말 그래요. 네, 애누리가 없어요. 아, 애누리 그리고 없다. 무슨 어떤 빈틈 자투리 자투리가 없습니다. 여백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사이길이 없어요. 사이길. 이게 전부 블록화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거는 개입된 도시잖아요. 네. 근데 충무로는 뭔가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고 다니면서 생긴 길들이 많죠. 빠져나가면서 맞아요. 뭐 사이사이에. 누가 들어와야 되고 맞아요. 이런 사이길에 대한 느낌들을 그 좁은 길,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뭐 맞아요. 이런 길들, 그런 길들이 제 마음을 너무 그러네요. 그렇게 해줍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필동 뭐 정말 사실 애정하죠. 충무로는 필동, 명동, 그 을지로동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개념인데 다 사랑하는 동네예요. 필동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필동의 몇몇 그 우리로서는 좀 큰 골목이라고 하는데 큰 골목과 큰 골목 사이에 왼쪽 오른쪽을 보면 다 사이에 길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게 기획된 도시 같으면 이게 효용성이 없어서 다 막거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됐을 텐데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도록 있는 요 사이사이 길들이 마치 이렇게 동맥 옆에 혈관들이 다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그게 요리가 진정한 동네의 모습이고 그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소수만 사용하더라도 그 맞아요. 소수에 대한 배려가 있는 어떤 배려나 가치 뭐 이런 거를 그런 사이길에 저는 얘기해주고 그 길이 결국은 사람들이 이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이 또 기록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도 같이 의미성을 갖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진짜 감독님하고 비슷한 생각이면서 저는 더 신선하게 느꼈던 게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했던 게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그 윤전기 돌아가는 소리, 오토바이 다니는 소리. 오토바이 다니는 맞아요. 소리. 근데 왜 이렇게 좀 시끄럽고 번잡스러운데 왜 돌아다니는 모든 여기 필동에 계신 분들은 별로 불평을 안 하실까?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빈틈과 사이길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해가 되고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걸 더 이상 소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걸 불편함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배려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필동에 좀 매력이 있고 저는 또 무엇보다 작가다 보니까 그 제 취향일지 몰라도 이 종이 냄새가 좋더라고요. 예. 그것도 잉크 냄새, 책 냄새, 잉크 냄새, 책 냄새, 종이 냄새가 저도 어렸을 때 그거 굉장히 좋아해서 정겨운 것 그 같습니다. 서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뭐 언뜻 누가 그랬어요. 그 인쇄 냄새 좋아하면 뭐 뱃속에 회충이 있어서 그렇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또 예술가들끼리 그 책 냄새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작가들끼리 또 가난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다큐멘터리 우리 최 감독님의 다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강남을 섭렵하면서 다시 돌아온 필동에 대한 소회도 있었고요. 사실 이 필동의 인쇄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인쇄를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인쇄 산업도시가 아니라 인쇄 문화도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산업이라고 했을 땐 오히려 연결성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이어서 마치 그 배려와 사이길과 틈 사이를 다니면서 만들어져 있는 그 연결성이 결국은 우리의 인쇄라는 영역에서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단순히 이루어진 일의 업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결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 삽니다만 필동 인쇄 문화도시, 인쇄 문화 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감독님께 나에게 이 인쇄 마을 필동이란 어떤 의미일까? 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저는 죄송한데 미디어 아티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인쇄의 확장으로 미디어가 있으니까요. 저는 너는 왜 미디어 아티스트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미디어하고 제가 생각하는 미디어하고는 조금 틀려요. 사람들은 미디어 아트 그러면 뭐 번쩍번쩍하고 뭐가 전자기기가 막 복잡하고 현란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저는 인류 역사상 언어의 역할이 바로 그 소통이잖아요. 근데 그 언어가 소통을 하려면
무언가 매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술 언어, 문자 언어, 사진 언어, 영상 언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구술 언어는 사실은 거기서의 매체는 그 옛날에는 이야기꾼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그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신들의 이야기나 왕의 이야기, 결국은 그 당시 어떤 왕들의 어떤 정통성을 그 백성들한테 그 전파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꾼들을 보내가지고 왕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은 이렇게 신의 그 어떤 뭔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그래서 왕권을 당연시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미디어는 그 이야기꾼의 노예였죠. 엄청난 양의 그 이야기들을 딱 들고 그러니까 그 마을을 가서 그 얘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랜 세월 그렇게 가다가 뭐 양피지에 쓰고 이러다가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구텐베르크, 윤정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미디어가 폭발적으로 확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돌아다니면서 계몽주의가 나타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 언어의 발달이 가져온 게 결국은 비극이었잖아요. 산업혁명은 프롤레타리아의 뒷골목을 만들고 그리고 계몽주의는 부르주아들로서 계속 패배를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제국주의, 그 다음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거였죠. 그때 19세기에 사진이 등장하면서 그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전해준 거죠. 그때 전쟁 이전의 사진은 어떤 무슨 뭐 그냥 기록이냐 예술이냐 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전쟁을 거치면서 사진 언어가 이 세상의 불합리, 모순 이런 거를 다른 차원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알려주는 거죠.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 언어를 이제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그 튼튼하고 견고한 매체는 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로제타 스톤이나 이런 어떤 인류의 비밀을 푸는 것들이 사실은 돌에 새겨진 벽화, 새겨진 동굴 벽화들. 네, 금성 문자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전자에 치우친 게 아니라 책이든 뭐 무엇이든 저는 어떤 사물도 미디어의 유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가령 위자가 우리 집에 오래된 위자가 있어. 근데 그 위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앉아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숙제를 하고 있어. 숙제를 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혼나면 그 위자를 들고 벌을 받기도 했어. 그래서 사실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알고 있는 기록. 근데 본인은 거기에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위자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부하려고 샀지만 나중에는 그 할머니 이제 화분 받침 뭐 이런 걸로 쓰이고 무슨 뭐 프라이팬 올려놓는 정도라든지 뭐 옷걸이처럼 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저는 얘기 들으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기록자로서 뉴 미디어라는 게 네. 사실은 단순히 새롭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까지의 모든 요즘 영끌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모든 역사로부터 있었던 거를 길어 올려서 지금 미디어라는 세계 속에서 발견하고 구축하시는데 그 세계에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바로 필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좀 사실은 다른 작업보다 저를 먹고 살게 해주는 작업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이럴 때 예술가구나 하는 게 좀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조금 좀 이야기에 힘을 쏟아야 될 때는 좀 힘을 쏟고 싶어서 좀 욕심부리고. 다음 작품이 또 기대가 돼요. 제 작품 최 감독님 작품을 보면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여백과 어떻게 보면 저런 거 쓸데없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삶에서 구현해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의 작품은 또 어떨까? 누가 그러잖아요. 저는 아마 그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감독님의 제일 좋은 작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음 작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네요. 총평 마무리 좀 해주시죠. 우리 교수님께서. 아니 뭐 다 이제 그리고 영상이 다 답을 줬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봤음으로써 느껴지게 된 것 같고, 저는 하나만 좀 이 필동의 요번에 필동 오다의 전시 컨셉에서 맞춰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평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새롭게 깨우치게 된 게 오히려 이 필동이라는 메카가 4차 산업혁명의 메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국가나 주도상으로 4차 산업혁명, 첨단 문명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셨듯이 진짜 첨단이라는 것은 시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 지속성과 존중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세 분의 인물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세의 상징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한 어떤 좀 해안을 얻는 시간? 그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바톤을 터치하면 앞부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 주자가 뛰고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필동 같은 경우는 바톤을 계속 나눠주면서 같이 뛰고 있는 지역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라떼로부터 아메리카노도 같이 있고,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바톤을 들고 서로가 응원하면서 뛰고 있는 곳. 그래서 저희 필동오다 인쇄와 예술, 있다, 보다, 듣다, 살다, 남다. 이게 정말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 다른 게 있겠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실 이 연결성들이 새롭게 떠오를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마지막 곡은 의미심장해요. 우주의 탄생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필동에서 또 음향 감독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싱어송라이터로 또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필동이 나온 예술가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허바람 작사 작곡에 우주의 탄생이라는 곡 들을 텐데, 제가 가사 조금 읽어드릴게요. 어김없이 짙은 이 밤을 우리는 두려워 않기로 하자. 어둠으로 덮인 이 실제는 그대의 서 있는 위로 펼쳐진 광활한 우주이다. 우리들 마음에 작은 빛 하나 꺼트리지 않고 살려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가 되었다. 이제 그대 마음에 끼인 어둠일랑 걷어내고 용기 내어 조금 더 반짝여보자. 용기 내어 반짝여보자. 영상 다큐의 마지막에 쭉 이렇게 나왔던 우리 인쇄소의 활발한 그 모습들, 필동민들의 모습들, 조금씩 반짝이는 것 같은데 용기 내어 이 반짝임을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 노래 제목처럼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까지도 이 필동이라는 우주를 버텨오고 견뎌온, 그리고 살아내고 있는 분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이 음악으로 오늘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김없이 짙은 이 밤을 우리는 두려워 않기로 하자. 어둠으로 덮인 이 삶의 실제는 그대 선 위로 펼쳐진 광활한 우주이다. 어김없이 짙은 이 밤을 우리는 두려워 않기로 하자. 어둠으로 덮인 이 삶의 실제는 그대 선 위로 펼쳐진 광활한
작은 빛 하나 꺼트리지 않고 살려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우주가 되었다. 이제 그대 마음에 낀 어둠 일랑 걷어내고 용기 내어 조금 더 반짝여보자. 용기 내어 조금 더 반짝여보자. 용기 내어 조금 더 반짝여보자. 용기 내